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건설회사 개발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휴직 중인 45살 남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었는데요. 작년 한 해 너무나 어려운 일을 줄지어 만났습니다. 그런 일을 짧은 기간 동안 줄지어 만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저희 형이 신호위반을 한 오토바이에 부딪혀 쇄골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쇄골이 으스러지는 바람에 큰 수술을 하고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형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 보니 제가 수술비며 입원비를 감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회사 회의실에서 다른 직원이 안쪽으로 열어야 하는 문을 안 열린다며 탁 치면서 문 앞에 서 있던 제가 머리랑 어깨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마비 증상이 왔고 저마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투자자들에게 독촉을 받던 대표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일이 한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대표님 가족 측에서 파산 신고를 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와 직급이 있다 보니 이직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너무 불행한 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구은영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지속적인 악재로 인해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마인드 스케치에 손을 내밀어 주셨네요. 네, 사연자님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잇따라 생기게 되면 누구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연자분은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지만 이와 무색하게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경제나 사회 상황은 물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도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세계 행복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수준은 57%로 32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32개국 평균인 7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며 10년 전과 비교해서도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네, 행복도가 최하위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행복도가 반비례한 부분을 보니 앞으로의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걱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행복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죠. 사연자분은 악재로 인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황이 풍요로워졌음에도 불행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책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불행의 주요 원인은 결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하죠. 네, 일어난 상황에 대한 생각 이후 그에 따라 만들어진 감정을 통해 행복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계획하고 결정하는데요.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가게 되곤 합니다. 보통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나면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면 음란한 생활에 빠지고
욕망이 올라오면 그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 삶을 좋게 하는 마음 외에 이렇게 실패하고 타락으로 이끄는 마음도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 들어지는 생각들을 쉽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자기 생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생각 중에선 우리 삶을 파괴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모를 때 자신이 잘났다, 옳다는 마음으로 함부로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들어지는 잘못된 생각을 쉽게 따라가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처음엔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올라오는데요. 다음으로 이성에 대한 욕구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형성되게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각들이 형성되고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마음을 정리해서 인생의 길을 정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한을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한 삶을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우리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만약 그러한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알 수 있지만 그 생각은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간혹 기사에서 평소에 성실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갑작스레 범죄에 연루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요. 이런 일들 역시 들어지는 잘못된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서 돼지를 끌고 갈 때 좋아하는 콩을 떨어뜨려 놓는데 돼지가 정신없이 콩을 주워 먹다 보면 어느새 도살장 안에 들어가 있죠. 마음의 세계도 이와 같이 우리가 출처를 모르는 어떤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고 끌려가는데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 생각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다가 불행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들을 누려도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따져보지 않고 끌려간다면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 보이는 생각을 따져보지 않고 따라가는 결과는 불행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다면 마음에서 들어지는 생각을 어떻게 구분하고 경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여러 계획들이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받아들여 실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정말 좋은 것인지 체크해보고 이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알아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의 독소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올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난번에는 어땠지? 무엇이 문제였더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요. 정확한 피드백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새로운 계획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 스며들게 되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독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몸을 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야 몸에 들어온 좋은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될 수 있어요. 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엔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음의 세계도 동일한데요.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을 지내는 동안 부지 중에 쌓여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잘못된 생각들을 잘 처리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결국 마음에도 병이 생기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절실했던 시절에는 1차적인 욕구 해결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기 때문에 마음에 독이 쌓일 여유가 없었어요. 산업사회 이후 찾아온 물질적 여유는 우리에게 굳이 필요 없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오만 가지 생각들은 나무에 달린 열매처럼 마음속에도 매달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 원망, 좌절 등의 나쁜 독소로 변질되었죠. 사람들은 마음의 독소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여행, 명상, 음악 등 각자에 맞는 힐링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져본다면 마음의 독이 만들어진 후에 그것을 다시 빼내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 독이 덜 생기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독이 왜 생기는지, 어떤 생성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야 하죠. 네, 마음의 독소를 빼내는 노력을 하기 전에 이 독이 덜 생기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마음의 독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독소는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고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깨달아서 얻는 지식과 기술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일들에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독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결국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안다고 여기는 실수를 하죠. 그런 것이 마음의 독소가 되면서 아는 것이 병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육아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권위적인 것을 나쁜 것으로 알고 있죠. 자신이 가진 권위를 내세워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앓을 과대 적용시켜서 부모의 권위를 제거하고 자녀에게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그때부터 교육다운 교육은 사라지고 다툼만 남을 뿐이죠.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고 충분히 감정을 느끼며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읽기 육아이론의 핵심이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이론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읽어낸 아이의 마음에서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자녀는 점점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이를 참지 못해 소리 지르는 부모는 스스로 나쁘다고 단정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다 알고 있다고 속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음을 읽어주라는 것은 감정을 존중해주라는 것이지 욕구대로 행동하는 자녀의 훈육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훈육이 아이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안다는 것의 독소라고 볼 수 있죠. 네, 안다는 것의 독소로 인해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독소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아이를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소원일 거예요. 수업 시간에 주눅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발표하고 친구들 속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더없이 만족스러워하죠. 하지만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도 독으로 변질될 정반대의 요소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적극적인 태도가 성공을 불러오고 주변에 점차 인정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 시점부터 뭔가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뿐 아니라 학생들도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서 독선적인 자신감이 싸움으로 뒤범벅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치 좋은 의미에서 자신감으로 시작했다가 나는 잘한다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고립된 길을 향하는 것과 같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자신감 이면에 도사린 마음의 독을 아는 사람은 남보다 잘하는 일이 있어도 오만해지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데요. 예를 들어, 함께 도와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죠. 네, 자신감의 반대말은 겸비한 마음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값지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독소는 칭찬입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칭찬받는 사람뿐 아니라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학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소극적인 성격으로 의기소침해 있을 때, 환경적으로 억압되어 못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스스로 불확실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칭찬의 효과는 더욱 커져서 성장의 동기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좋은 칭찬일지라도 심리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E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칭찬에 대해 조사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생들에게 과제를 수행하게 하면서 한 팀에는 머리가 좋다, 대단하다는 칭찬을 했고 또 다른 팀에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정도로 말하거나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봤어요. 결과는 과분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지 않고 쉬운 문제를 택했죠. 실수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칭찬이 주는 힘은 분명히 있지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잘했어, 너는 최고야, 너 정말 천재구나 라고 말하면 그것이 되레 독이 됩니다. 칭찬을 해서 통제하려고 하면 어른이든 아이든 뜻밖의 과도한 칭찬에 당황하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해주는 칭찬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신뢰,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하죠. 칭찬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일 줄 알았는데 어떤 칭찬은 되레 안 하느니만 못하네요. 칭찬은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무작정 하게 될 경우 안다는 것에 대한 독소와 같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사회 면기사의 중독 관련 뉴스가 자주 보이는데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등 모든 종류의 중독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내 몸이 도파민의 독성을 해독시키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죠. 도파민 호르몬은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이 있는데요.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주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요구하죠. 따라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주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스스로 조금 더 라는 심리적 욕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1차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죠. 보거가 아무리 맛이 좋고 영양소가 많은 생선이라고 해도 독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먹으면 생명을 해치는 최악의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들어지는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도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러한지, 이면에 다른 영향은 없는지 주변에 묻고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죠. 네, 앞서 도파민에 빠질 때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여러 생각 속에만 빠져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이은 사건과 사고로 불행함을 느끼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을 만나보았습니다.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지는 생각들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생각도 나쁘게 느껴지는 생각도 늘 옳은 것은 아니죠. 마인드 스케치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혼자서는 가지기 어렵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